안녕하세요. 닥터 AI입니다. 지난 시간 달걀이 얼마나 대단한 슈퍼푸드인지 알아보았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건강 해답을 찾아드리는 닥터 AI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달걀 섭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듯이 달걀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이 황금 법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급하게 삶은 달걀 하나 뚝딱 먹고 뛰어다녀도 괜찮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위장 소화 엔진이 젊을 때처럼 쌩쌩하지 않거든요. 마치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박건우 전문의 선생님도 3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달걀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잘 먹으면 최고의 영양제, 잘못 먹으면 위장에 부담만 주는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정 섭취량과 나이별 맞춤 조언. 그렇다면 달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3개까지는 걱정 없지만 노년층,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1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조언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달걀 섭취량은 달라져야 해요. 우리 몸은 모두 다르니까요. 마치 사람마다 맞는 옷 사이즈가 다르듯이 음식도 나에게 맞는 양이 있답니다. 50대 하루 1에서 2개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수치가 좀 높다면 주 3회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60대 하루 1개를 권장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0대, 80대 이상,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3에서 4회,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혹시 특별한 지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신경 써야 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닥터 AI가 선별한 핵심 정보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섭취량을 주 2에서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질환,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부담될 수 있으니 순수한 단백질만 있는 달걀 흰자만 드시는 걸 추천해요. 간의 부담을 덜어줄 거예요. 달걀 알레르기, 달걀을 드시기 어렵다면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다른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 부담 줄이는 예열법과 섭취 타이밍. 나이든 위장은 젊은 시절처럼 아침부터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60대 이상이 되면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마치 아침에 잠에서 덜 깬 몸으로 바로 무거운 엽기를 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에는 위장을 예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추운 날 시동 걸기 전에 미리 엔진을 좀 데워줘야 잘 굴러가듯이 우리 위장도 따뜻하게 좀 데워져야 소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오, 이제 일 시작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활짝 깨워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찬물은 절대 피해야 해요. 오히려 위장이 더 움츠러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위장 예열은 마치 잠자던 우리 몸의 소화 공장에 불을 켜고 기계를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미리 불을 켜고 점검해야 공장이 삐걱거리지 않고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겠죠? 닥터 AI, 아침 공복에 달걀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위장 부담을 생각하면 60대 이상은 아침보다는 점심에 달걀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아침에는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아침에 꼭 드시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위장 예열 과정을 꼭 거치고 잘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마치 비싼 보석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이 말이죠. 특히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달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딱딱하게 변해버려요.
닥터 AI가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한 핵심 진실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튀기듯이 180도 이상 고온으로 조리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당독소, 에이지스라는 물질이 생겨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혈관은 소중한 생명 고속도로인데 이런 나쁜 물질이 생기면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같죠. 노년층은 혈관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니 이런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삶은 달걀은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드럽게 응고돼서 소화하기 쉬운 상태를 유지해요. 특히 반숙이 영양소 흡수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반숙 상태에서는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과 콜린의 활성도가 최대 35%까지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완숙 달걀의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버려서 소화효소가 접근하기 어렵답니다. 영양소 활성도는 마치 반짝이는 에너지와 같아요. 반숙은 이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몸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완숙은 이 에너지를 좀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숙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반숙 달걀을 만드는 비법은 간단해요. 찬물에 달걀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정확히 6분 30초만 더 끓이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크림처럼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온도 차이 때문에 껍질이 터지고 단백질이 질겨질 수 있어요. 찬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찜은 삶은 달걀과 비슷한 온도에서 조리되지만 물이나 우유를 섞어 단백질이 더 부드러워져요. 영양소 밀도는 좀 낮아지지만 소화가 아주 쉬워서 회복기 환자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마치 아기 이유식처럼 부드럽게 넘어간답니다. 피해야 할 조리법으로는 구운 계란과 날계란이 있습니다. 구운 계란은 단백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가 어렵고 날계란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이라는 중요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고 살모넬라균 같은 위험한 세균 감염 위험도 있어요. 특히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닥터 AI가 알려드린 황금 법칙 어떠셨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건강 해답이 될 소중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걀이 노년기 주요 질환에 미치는 기적 같은 효과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닥터 AI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